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전문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친한 검찰 간부들을 통해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겼는데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시 고위 간부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 씨가 그 부분 물 새지 않게 잘 해놔야 된다며 얘기를 꺼내더니 금조 일부, 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일부 것은 형이 맡았고 풍동 것은 배 기자가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 기자는 김 씨의 후배로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 배모 씨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기 문제는 형이 맡고 있다고 하자 정 회계사는 여하튼 잘 덮어야 한다고 동조합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배임 혐의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넉 달 뒤 남욱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전화로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말합니다.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 검사장이 직접 계장, 즉 수사관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차장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며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느냐,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윤갑근 전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실제로는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고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눴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2012년 8월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 사이 대화를 전하면서 깊게 참여해서 동생들 하는 일을 봐주고 있다. 형도 도와줘야 된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검사장과 정말 친하더라고 말합니다. 김 씨가 다음 주 당시 윤갑근 성남지청장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고 김만배 씨가 도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김수남, 윤갑근 두 사람에게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만배 씨와는 출입기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녹취록엔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에 전방위 로비를 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돈 전달 계획을 세우는 내용,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화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5월 23일, 남욱 변호사가 한 성남시의원을 언급하자 정영학 회계사가 30명을 하루 8만 원씩 15일에서 20일을 풀로 돌리려면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말합니다. 선거운동 인력을 동원하는 비용에 대한 얘기로 추정됩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은 7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김만배 씨는 4천만 원을 줬다고 말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김만배 씨는 성남시 의장에게 돈 함부로 줘도 걸린다. 월급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가라 했다고 언급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입으로 의원들에게 많이 주지 말고 100개씩 주자.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까지 말합니다. 공무원하고 공친다며 돈을 많이 가져갔다. 현찰을 가져가면 1억 원을 뭉텅이로 가져갔다.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김만배 씨는 수시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과시했습니다. 남양주의 모 국장을 언급하면서는 걔네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에게 기자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자 김 씨는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하다면서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는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주는 게 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당이 이뤄진 뒤 서로 이익 배분을 두고 다투던 2020년 11월 6일, 김만배 씨는 유동규가 남욱과 헤어질 수 없다. 유흥업소 접대 비용도 대준다며 서로의 깊은 유착 관계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미국의 항공 전산망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미국 전역의 국내선 운항이 한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내선 2만여 편과 일부 국제선까지 지연 취소됐는데 백악관은 일단 사이버 테러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아침 7시 미국 연방항공청이 전산망 오작동을 이유로 미국 내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조종사가 이륙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운항 위험 정보 시스템, 이른바 노탐이 문제를 일으키자 안전을 위해 아예 항공기 이륙을 전면 금지시킨 겁니다. 그렇게 미국의 모든 국내선 출발이 일시에 멈춰버리면서 수요일 아침 공항은 대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Excuse me. Is there any problem with the flight departure? I have no idea. We're not getting any information. The only thing we heard on news when I came in early this morning was that the computers were down all over the country. 새벽 2시 24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이 오전 10시에나 출발할 정도로 한밤중에 감지된 전산망 오작동은 오전 9시를 넘겨서야 점진적으로 복구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항공당국은 운항이 재개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도 전광판에는 출발 지연을 알리는 안내가 가득합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전역에서 2만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됐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00여 편도 운항에 지장을 겪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 전산망이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cause of it is. They expected that they will, in a couple hours, they'll have a good sense of the cause, and we'll respond at that time. 백악관은 일단 사이버 트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공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실무과장은 구속되고 국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감사와 감찰이 자신의 중도 사퇴를 위한 거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3년 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참호과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국장에 대해선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주요 부분에 대한 양 국장의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도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수집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감점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다음 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위원장의 몫이어야 하며 방통위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어젯밤 경춘선 평내호평역에서 ITX 청춘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승객 150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엔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구민지 기자입니다. 분주히 열차 밖으로 나서는 승객들. 출입문을 비껴 멈춘 열차와 안전문 사이 비좁은 틈을 위태롭게 빠져나갑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남양주시 경춘선 평내호평역에서 춘천의 ITX 청춘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출력 문제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열차가 결국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 열차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정비가 지체될 것 같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에 탑승한 150여 명은 후속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엄청 화도 내시고 그랬었어요. 한국철도공사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승용차 옆으로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나들목을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차량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남부순환로 신원나들목에선 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